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TSMC의 놀라운 발표가 있었죠. 코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TSMC가 했는데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코포스는 칩 온, 패널 온,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코어스 있지 않습니까?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HBM하고 GPU를 같이 패키징하는 현존하는 최강의 패키징 기술인데, 요거를 28년 말 29년까지 양산을 바꾸겠다는 거죠. 뭐로 바꾸냐? COPOS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P가 뭐냐? 패널이잖아요. 바로 유리기판 말하는 겁니다. 코어스의 W는 웨이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란 반도체 웨이퍼를 말하는 거고요. P, 패널은 가로 세로 딱 네모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로는 네모난 걸 만들 수가 없죠. 일부에서는 이제 네모난 게 대만에서 최근에 개발했다고 하는 최첨단 유기 PCB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보니까 유리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30cm, 30cm 크기의 작은 유리로 갔다가 중국에는 51cm, 51cm 유리로 간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게 이제 딱 로드맵이 정해진 것 같거든요. 51cm, 51cm는 현재 코닝이나 쇼트에서 제공하는 유리 원장 크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코포스 발표는 앞으로 우리 유리로 HBM하고 GPU 패키징 하거든? 이 선언이나 다름이 없죠.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내 유리기판을 하겠다고 하는 장비 회사들이 한호 자격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온 영상에서 뭐 슬쩍슬쩍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난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2030년까지 가도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TSMC가 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한 이상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난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소수의 업체만 이 혜택을 누릴 것 같습니다. 현재 하겠다고 뛰어든 거는 SK그룹이죠.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그룹이고 LG이노텍도 참전을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해봤던 그룹들은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요 부분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수리 부분은 요 부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수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비용 측면이 아주 안 좋겠죠. 그런데 이 네모로 만들면 마치 묵처럼 딱딱 잘라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거죠. 그리고 유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프리퀀시 로스라고 했어요. 신호를 보낼 때 신호가 감쇄되는 그 유리 작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분극화가 덜 되는, 그러니까 절연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이 신호 로스가 적은데, 유리의 주요 구성 물질인 이산화규소 SiO2가 굉장히 절연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PCB, 유기 올가닉보다는 훨씬 신호가 명료하게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적은 전력 가지고도 신호를 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전체를 보면 전력 손실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조상의 수율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용상의 비용 절감을 생각하더라도 유리기판이 유리하다는 게 TSMC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난점이 있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유리기판 시장에서 선점을 할까, 누가 위너가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는 TGV라고 해서요, 트루 글래스 비아, 구멍 뚫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구멍 뚫는 게 다 업체들이 됐다고 하는데 성공한 업체들은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내 유리기판 구멍 뚫는 수준이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수준이어서 그걸 부풀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레이저로 지진 다음에 하객을 부어가지고 하는 LIDE 방식, LPKF의 특허이죠. 이 방식이 지금 지배적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레이저의 어떤 펄스 지속 시간, 요거를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아토초 레이저를 사용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슬쩍슬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TGV 구멍 뚫는 수준이 지금 아직까지 초창기 수준이다. 한참 더 완성을 해야 정말 양산에서 의미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지배적인 평가이고요. 요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더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구멍 뚫은 안쪽을 도금을 해야 되잖아요. 구리로 도금을 해야 되는데 구리를 꽉 채우는 게 이제 풀필 방식이고, 그 구멍 안쪽을 얇게 도금하는 게 컨포멀 방식인데 일장일단이 있죠. 구리를 두껍게 넣을수록 유리하고 구리 사이에 열평장 개수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미세 크랙이 더 세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기판이 나중에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 힘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 51cm 원장 받아가지고 양산만 매달리고 있는데, 좀 더 작은 크기의 유리 원장에서 이 스트레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유리 구멍 안쪽만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게 아니고요, 표면에 RDL이라고 있습니다.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이런 거를 다 도금으로 해서 하는데, 이럴 때도 이 표면에 도금 두께에 따라서 유리의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표면 쪽에 어딘가에 미세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논문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쪽에 적용할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나왔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악인데요. 일단 유리기판에 위에 붙이는 아지노모토 빌더 프레임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서 잘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유리 위에 나중에 이제 회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유리를 겹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고분자 화합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고분자 화합물이 표면의 정밀도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리가 민자고 아무 회로도 새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위에 고분자 화합물 까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회로가 새겨져 있고 표면이 불균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끈하게 고분자 화합물을 까는 게 상당한 난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장비 회사들이 우리 다 됐거든,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 다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TSMC가 요거 선언했다는 거는 한국 장비 회사들 쓴다기보다는 대만 자체의 장비를 쓰겠죠. 자기네 생태계들. 그래서 한국 장비 회사들 또 소재 회사들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경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보면은 유리 기판 시장에서 깃발을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커지니까 굉장히 이제 뭐 낙관론에 젖어 계시죠. 하지만은 TSMC의 코포스 선언으로 해서 저는 경쟁이 더 격화될 것 같고, 실제 기술을 가진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 그리고 로드맵에서 TSMC와 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경쟁력을 축적해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야흐로 유리기판 시장 선점을 위한 레이스는 시작됐는데, 그 레이스에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TSMC의 선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